오늘 7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원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40대 신천지 신도인 남성은 대구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는 신천지 교인을 전수조사해 내부 확산을 막고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에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취항 100일을 맞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국내외 노선을 축소하거나 임시 중단하는 등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태백 지역 광원용 아파트로 처음 지어진 화광 아파트가 40여 년 만에 철거됩니다. 화광 아파트가 사라진 자리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원주에서도 어젯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천지 신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지난 16일 원주 지역 예배에 참가했는데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병원을 전전하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원주시 흥원면에 사는 46살 남성 A씨로 어젯밤 11시 36분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직장 동료 부친상으로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방문했다 이튿날 돌아왔습니다. 또 신천지 신도로 확인된 A씨는 16일 태장동 신천지 원주교회 예배에 갔는데 이곳에 4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증상이 처음 나타난 24일에는 만종역에서 KTX를 타고 직장이 있는 서울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다음 날도 발열이 계속되자 평소 앓고 있던 신우신염 증상을 의심해 개운동 차신홍 내과를 찾았고 이곳에서 상급 의료기관 진료를 권하자 성지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성지병원은 입구에서 A씨의 발열을 확인하고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했는데 그 직후에 찾은 원주의료원에서는 신우신염 관련 처방만 해줬을 뿐 호흡기 증상이 약하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어쨌든 열이 나는데 특정 지역을 방문했다든지 특정 지역에 종교가 있다고 이렇게 말해줬으면 바로 검체 채취가 들어갔을 텐데 그런 얘기를 본인이 좀 안 하신 거죠.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A씨는 어제 차를 타고 아내와 함께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양성. A씨는 현재 원주의료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 3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A씨가 들렀던 KTX 만종역과 의료기관 등을 방역하고 동선과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A씨의 이동 경로와 이동 수단,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CCTV 분석, 통신사 위치 추적 및 문진 등을 통해서 하지만 A씨가 대구에 다녀온 이후 돌아다닌 시간만 자그마치 21일. 충분히 면밀하게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7명으로 늘면서 강원도가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대책을 밝혔습니다. 신천지 교인을 전수조사해 내부 확산을 막고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등에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강원도 확진 환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신천지 교인이 3명입니다. 강원도는 신천지 교인들의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빠르게 대처해야만 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뿐 아니라 교육생들의 명단도 받아 전수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고 답한 신천지 교인은 89명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화해 증상을 확인하고 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교인도 240명이나 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들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미응답한 사람들이 240명이 있습니다. 오늘 재조사를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해서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인 조사를 통해 내부 확산을 막는다면 버스터미널과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에서 방역을 강화해 바이러스 외부 유입을 막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버스터미널 37곳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발열 등의 증상이 확인되면 검체를 채취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원주공항 제주 노선의 운항을 한 달 동안 중단하고 전철역과 기차역에 대한 소독도 강화합니다.
대량 발생 지역에 한 포위되어 있는 그런 지형적으로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류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격류하는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것에 대한 통제.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원주와 강릉 의료원 병실 전체를 환자가 바로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첫 취항을 한 지 어느새 100일을 맞았습니다. 국내외 항공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면서 사업 초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22일 양양 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플라이강원이 취항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3호기까지 도입하고 타이완 타이베이, 필리핀 클락 등 2개의 국제 노선까지 취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축하 분위기를 느끼지도 못한 채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본 불매운동과 홍콩 시위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친 겁니다. 타이베이와 클락 국제선 노선의 탑승률은 20-30%까지 떨어져 간편 운항을 하다 3월에는 아예 임시 휴항을 실시합니다. 효자 노선으로 꼽히는 제주 노선도 하루 3회에서 하루 2회로 줄입니다. 근무 직원들도 휴직에 들어가는 등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양양에서 제주 출발하는 거 아침 비행기, 첫 비행기는 매일 운항하고요. 제주에서 양양 오는 마지막 비행기도 매일 운항하고 아마 저희가 3월달, 4월달 해서 휴직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반반 나눠서.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소형 항공사들에게 3천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 긴급 피해 지원, 경영 안정화 지원 등의 카드를 내놨습니다. 또 신규 시장 확보 차원에서 운수권을 배부했는데 플라이강원은 필리핀 마닐라 노선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운수권 배부에는 플라이강원이 주력으로 보고 있는 중국 노선은 빠졌지만 정부가 양양 등 인바운드 시범공항 3곳은 운수권 배부 시 수요가 큰 중국 노선 등을 집중 배분한다고 정해 향후 전망은 어둡지 않습니다. 강원도 역시 기존 운항 장려금 수준을 넘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제 저가 항공사 LCC 지원책도 나왔고 운항 장려금하고 손실보정하고 2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세 차례의 도전 끝에 취항의 날개를 겨우 펼친 플라이강원. 항공과 관광을 접목해 외국 관광객을 강원도로 끌어모은다는 사업 모델을 제대로 보여주기도 전에 넘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4.15 총선이 50여일도 남지 않았지만 도내 선거구 공천 작업은 더디게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릉과 원주, 을,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등 3개 선거구는 단수 공천을 확정했고 동해 3척은 경선 지역으로 결정했을 뿐 나머지 선거구는 경선 여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공천에 앞선 경선 일정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 도내 선거구와 관련한 공천 공고는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춘천 분구와 속초 고성 양양의 다른 지역과의 통합 여부 등 선거구 변화가 유동적이어서 선거구 획정 작업이 끝난 뒤에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백 최초의 탄광 직원용 아파트인 화광 아파트가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태백시는 화광 아파트를 헐고 임대 아파트와 작은 영화관을 조성하는 등 도시 재생 사업을 실시합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굴착기가 아파트 벽면을 부숩니다. 작업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철근 등 뼈대가 드러납니다. 지난 1978년 탄광 직원들의 숙소로 태백에서는 가장 먼저 지어진 화광 아파트의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187세대 25동 가운데 23동이 올 상반기까지 철거됩니다. 나머지 2동은 생활 역사 전시관 등 장성 문화 플랫폼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세월을 함께한 아파트가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낙후된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냅니다. 정이 들은 아파트 여기서 애들 다 키우고 학교 다 시키고 출가 다 시켰는데 막상 없어진다니까 진짜 섭섭하더라고요. 새로운 뭐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고. 40여 년 역사의 화광 아파트 철거가 마무리되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등
모두 49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아파트 철거는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될 것이며 저희 태백시가 생활복합 SOC 시설을 같이 함께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옛 아파트가 사라진 곳에는 189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가 2022년까지 들어설 계획입니다. 또 국민체육센터와 작은 영화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 등 생활 SOC 복합화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석탄 산업의 쇠락 이후 지역 쇠퇴가 이어지던 태백 장성 지역이 화강아파트 철거와 도시 재생으로 회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랜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카지노 휴장 기간을 다음 달 9일 오전 6시까지 연장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